똑같은 길이만큼 늘렸어. 7대 9가 됐어. 그리고 넓이가 252가 되었대. 자, 상황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자, 보세요.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늘어난 길이야. 처음에 직사각형이 3대 5였대요. 직사각형이 3대, 여러분들 실제 길이가 아니고 b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쓸게요. 지금 쌤이 이렇게 네모로 만든 거는 실제 크기란 뜻이 아니라 b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 가로 세로를 똑같은 길이만큼 세모만큼이라고 해볼게. 세모만큼 늘렸어. 그랬더니 늘린 게 늘려놓으니 몇 대 몇이야? 늘렸더니 얼마가 됐어? 7대 9가 됐어요. 어디가 7? 여기가 7. 그럼 7 동그라미라고 할게. 늘어난 게 9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상황이야. 이해됐어요, 상황? 아하. 근데 조건이 얘에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죠. 이 문제 끝났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봐봐. 넓이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7과 9를 아직 비례상수 설명 안 했구나. 아무튼 얘 실제 값은 뭐 7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은 9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길이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넓이가 250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네모 곱하기 9 곱하기 네모는 252야. 맞습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연속하는 곱셈이며 곱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잡았어요. 그리고 순서 바꾸니까 7 곱하기 9라고 쓰지 말고 계산해 버립시다. 여러분들에겐 조금 어렵겠지만 선생님 할 수 있어요. 7, 9 이렇게 순서 바꿔 쓰는 거 이해돼요? 자, 까꾸로 계산. 그러면 모르는 거 놔두고 곱하기 63에 대한 까꾸로 계산. 네모 곱하기 네모가 얼마입니까?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바로? 63에 얼마 곱하면 얘가 될까? 250이 나누기 63 하면 되겠죠. 네모가 얼마입니까? 네모가 2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늘어난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 네모가 2잖아, 네모가 2. 그러니까 늘어난 이 길이 자체는 얼마야? 7 곱하기 네모, 9 곱하기 네모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모가 2니까 네모 2면 가로가 14고 세로는 2구 18 이런 상태라고. 맞니? 거기에 여기가 원래 3대 5라고 했잖니? 맞아? 여기가 늘어난 길이고. 자, 여기까지는 왔다 손들어. 오케이. 다 했네 그러면. 아니 혼자서 풀 때 말이야. 혼자서 풀 때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이제 앞단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원래 3대 5였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다 구하긴 했는데.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잘 보세요. 여기 길이는 뭐 3 곱하기 동글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5 곱하기 동글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봐봐. 3 곱하기 동글뱅이 더하기 세모 길이가 14예요. 5 곱하기 동글뱅이 더하기 세모는 18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이해됐어요? 그럼 동그라미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시간 30초만 줘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녀석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크기 비교라 함은 합보다는 그 차에서 특징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값이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값이 있잖아. 우린 그러면 두 개의 값을 뭐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빼거나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한단 말이야. 선생님 잘 봐봐. 첫 번째 거는 동그라미 3개 있죠. 그 다음에 세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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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하나. 맞지? 두 번째 건 어때요? 두 번째 건 어떠니? 동그라미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5개에 세모가 하나 따로 있죠. 이렇게. 얘가 얼마야? 얘는 얼만데? 자, 선생님 이렇게 도형으로 그려봤어. 어때? 둘을 비교할 수 있겠어? 둘의 차가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괜찮나? 상황 이해됐나? 아, 두 녀석의 합보다는 차로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즉, 이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4예요. 동그라미 하나 얼마죠? 이것도 2예요. 맞나요? 근데 세모 구하라고 했죠? 맞나요? 그럼 잘 봐봐. 이거 하나에 2래매. 이 3개에다가 세모 더했는데 14래. 어? 어. 그 세모 나오지요? 세모는 8이다. 그러므로 세모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모는 8이다. 세모 구하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8번 스케치북 한 권을 가격이네요. 장사하는 거네요. 정가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과 공책 한 권을 5% 인상하여 판매한 금액이 같습니다. 스케치북과 공책의 비를 나타내세요. 물어보는 건 스케치북 대 공책의 원래 가격. 잘 볼게요. 10% 할인 0.1만큼 뺐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0.9가 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5% 인상이 되면 0.05니까 1.05가 된 거죠. 아직 어려워? 아니야? 이해됐어, 이제 완전히? 그럼 풀 수 있겠어? 봐봐. 스케치북 네모라고 하고 공책 세모라고 해볼게. 응? 그런데 네모에 0.9를 곱한 것과 세모에는 1.05를 곱한 값이 서로 같대요. 맞아요? 구하라는 게 뭐죠? 아니, 구하라는 게 뭐죠? 네모 대 세모 구하라는 거죠. 끝났어요. 답 나와야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전혀 감이 안 와, 혹시? 전혀 감이 안 와? 이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봐. 왔다 갔다 봐봐. 네모에 누가 곱해졌어? 세모에는 둘이 곱해서 같지. 세모에 누가 곱해졌다고?
이해됐나? 네모에는 얼마 곱해졌어? 이게 그냥 바로 b가 되겠죠. 끝났어요. 이제 자연수 비로만 바꿔주면 돼. 맞죠? 자연수 비로 바꿔볼게요. 일단 가장 편하게 100을 곱하고 15로 나누니까 7대 6이네요. 끝. 약분하면.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생각보다 안 어려운 문제였다. 9번 문제. 아니에요? 9번 괜찮아요? 어. 에이, 이 9번은 그냥 풀 수 있어야 되는데. 4cm에 300장이죠. 그럼 16cm에 몇 장일까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암산되는. 3cm 봐봐. 4cm 쌌는데 300장 들어가잖아. 이 300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지금 위에. 몇 cm? 4cm 채우는데 300장 들어가죠. 그러면 16cm에는 몇 장 들어가나요? 이거 물어본 거거든? 종이를 쌌는데 4cm 쌌는데 300장이래. 16cm에 몇 장 들어가나요? 이거 물어본 거야. 끝났죠? 4배 더 들어갑니다. 1200장 끝. 비례식 안 세워도 바로 풀 수 있는 정도다. 10번 갑니다. 자, 가와 나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가의 9분의 2, 나의 15. 오,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죠? 맞아요? 저 겹쳐진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봐. 가의 얼마? 가의 9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누구? 나에서는 15분의 2죠. 그치? 얘네들이 같죠, 지금? 물어보는 거 뭐야? 그냥 가대 나 물어본 거죠. 어이없이 쉬운 문제죠, 이거. 얼토당토않게 쉬운 문제야. 자, 가대 나 구할 거야. 잘 봐. 여기 곱셈식 보고 비례식 보고 곱셈식 보고 비례식 봐봐. 나에는 끝났어요. 45를 곱하면 6대 10이니까 간단한 B로 하면 3대 5 끝이야. 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보고 말이야. 어색하잖아, 이런 도형. 뭔가 본 적도 없는 도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사각형과 삼각형이 있고 넓이가 나오면 밑변, 높이 또는 가로, 세로 이런 게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문제 끝나는 거고. 응? 그런 편견을 좀 버리고 보세요. 그럼 매우 쉬운 문제예요. 그쵸?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11번 11번도 엄청 쉽죠? 그래, 물어보는 건 뭐지? 아니요, 나넓이에요. 나넓이인데 나넓이를 물어보는 건 맞거든? 근데 뭘 알려줬냐면 B도 알려줬고 가넓이도 알려줬어. 그럼 내가 가의 넓이를 알고 가대 나의 넓이 B를 알면 나의 넓이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에? 아니야? 됐어? 그럼 써. 가의 7분의 3의 넓이와 나 넓이의 20%면 0.8이니까 나의 몇 분의 몇? 5분의 4. 5분의 1. 미안. 0.2니까. 이렇게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가대 나의 B를 알고 가 넓이까지 알면 나는 그냥 나오는 거지.
가 대 나의 b가 어떻게 되는데? 5분의 1 대 7분의 3 쓸 수 있겠어? 요거 보고 내려와서 보고 위에 보고 아래 보면 나와 가가 곱해져 있는 값을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되겠죠? 35 최소공에서 곱하면 7 대 15죠. 맞아? 그런데 이게 가의 넓이는 28인데 나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아? 내항 외항 안 해도 돼. 왜? 얼마 곱했어요? 얼마 곱하면 돼요? 나의 넓이는요? 60. 어땠어?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모르겠다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막상 해보면. 조건식, 우린 이걸 조건식이라고 이런 걸 결과식이라고 하거든. 조건식을 보고 이걸 만들어내면 돼. 우리는 원래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비례식을 보고 곱셈식을 만들었죠. 그럼 거꾸로 곱셈식을 보고 비례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12번 볼게요. 준호네 학교 학생 남녀 11대고 6년 후 전체 학생 수 이만큼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9% 증가했다. 남학생 수는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아니야, 이 문제는 스킵할게요. 여러분들한텐 요 조건을 좀 설명을 하려면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아니 아쉬운 것도 아니야. 그냥 볼게. 그냥 쓰기만 해볼게. 에? 봐봐. 6년 후 라고 해볼게. 6년 후에 남녀 전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남녀 전체. 원래 남학생이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학생 증가율만 일단 먼저 따져보자고. 여학생이 9%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가 11대 9면 여학생을 11 곱하기 네모, 남학생의 값을 9 곱하기 네모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됐니? 아니다. 표가 너무 좁다. 그냥 손으로 쓸게. 자, 여학생 수 보면 6년 후에 11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이 12.12%의 증가를 나타내는 건 원래 100%가 있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1215가 된 거야. 6년 후에. 이 값은 실제로 0.1215죠. 응? 그 다음에 전체는 미안. 여학생이 9%, 여학생이 9%네. 1.09. 전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20 곱하기 네모 곱하기 이게 1.1215야. 맞죠? 그러면 남학생은 9 곱하기 네모에 얼마 증가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찾아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전체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일단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진 거는 바로 이 숫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아닐까요? 하나씩 따져보자고. 9 어려운 수예요. 11은요? 20은요? 여기에 곱해져 있는 B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을 네모로 넣는 거는요?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어렵고 쉽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여기 이 남학생의 증가한 양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아하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됐구나 식을 세우고 이제 가는 거거든. 해볼까 그래도? 식 써볼게. 그냥 봐봐. 괜찮아, 괜찮아. 이 값이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다 곱셈으로 돼 있다는 거야. 써볼게. 11 곱하기 1.09 곱하기 네모에다가 9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를 하면 20 곱하기 1.1215 곱하기 네모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선생님이 지금 네모를 제일 뒤로 뺀 이유는 뭘까? 모두가 곱하기 네모가 들어가 있죠. 모두 곱하기 네모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네모라고 하는 건 네모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더해진 거지. 네모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된 거죠. 조금 어려우면 잘 봐봐.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7은 얼마예요? 3 곱하기 그쵸? 곱하기라는 게 이 값이 이만큼 있다, 이 값이 이만큼 있다라는 뜻이잖아. 원래 덧셈이었던 걸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지. 그러면 곱셈 안에는 여러 개의 덧셈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중간에 덧셈이 생긴다는 건 얘네 둘이 그대로 더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봐봐. 네모에도 얘가 곱해져 있고 네모에 얘가 곱해져 있죠. 얘도 네모가 곱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쌤 따라올 수 있는지 봐봐. 요거랑 요렇게 둘 더하면 너대요. 이렇게씩 세울 수 있는 거야. 어? 그 뒤로는 거꾸로 계산이야. 11 곱하기 1.09 더하기 9 곱하기 세모는 20 곱하기 1.1215 이거 거꾸로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이거 빼고 9로 나누면 세모 나오겠죠. 그거예요. 할 거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들도 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 곱셈, 뺄셈, 나눗셈. 하지만 숫자, 내가 다루는 수가 좀 복잡한 것 뿐이야. 이해됐니? 그래도 완료해? 볼까? 계산기 나와라. 선생님 빨리 해볼게. 11 곱하기 1. 어디 갔니? 1.09는 11.99 더하기 9 곱하기 세모. 너는 1.1215 1.1215 곱하기 20 22.43 22.43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돼. 이거 놔두고 그럼 9 곱하기 세모 거꾸로 계산하면 22.43 빼기 너 11.99 10.44 됐어? 그럼 세모는 이제 10.44 9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세모가 나왔네. 10.44 나누기 9는 1.16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럼 늘어난 건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16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세모 값이죠? 이 세모의 값은 원래 1이 있고 얼만큼 늘었느냐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해됐어? 계속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얼만큼 증가했어요? 0.16이 증가한 거죠. 1에서 0.16 증가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남학생은 몇 퍼센트? 16% 증가.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야. 이 뒤에는
계산이야, 계산. 봐두시라고. 나중에는 이제 요 정도 문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좀 새로운 방식의 수학 접근 방법으로 하면 그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거야.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아는 도구로만 풀면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고요. 중학교 때 새로 배우는 새로운 무기로 또 수학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방금 설명한 것보다 좀 단순하게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수랑 숫자랑 뭐가 달라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죠. 수는요, 그것으로 포함한 값이죠. 글과 글자는 어떻게 달라요? 한글과 소설은 어떻게 달라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신문 기사랑 훈민정음은 어떻게 달라요? 라는 질문이었어. 이해가 돼? 어렵나? 아니, 글자로 글을 쓰고 숫자로 수를 쓰고 한자로 한문을 쓰겠죠. 어? 기역, 니은, 디귿으로 글을 쓰겠죠. 숫자로 수를 쓰겠죠. 이런 뜻이야. 숫자와 수는. 선생님 가끔 선생님도 말을 하다 보면 수를 숫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원래 니네 다 집에 가고 선생님이 이거 청소하는데 야 됐어 뭐 마스크야. 뭐 마스크야. 너네 학교에서 이제 분필 안 쓰지? 아예 안 쓰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분필만 썼거든? 학교에서 그러면 주번들이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이렇게 닦아.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칠판 지우개는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였거든? 줄로 돼 있는 통통한 거? 잘 닦이지도 않는데 조금 닦다 보면 하얘져. 그럼 그거를 들고 가서 창문 열고 팡팡팡팡팡 창문 열고 와 이렇게 털어. 팡팡팡팡. 그러면 털고 다시 교실로 들어서 또 닦아. 안 해야 돼. 학교에 그 지우개가 있긴 있는데 분필을 안 써. 오. 이 정도 가루야 뭐. 젊으신데. 그치. 아 근데 요즘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보다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려지기 시작을 해서 예전에는 학부모님 이러면 선생님보다 다 연령이 높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요즘에는 너무 비슷해. 선생님이랑 결혼한 분이 77년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되죠? 우리 엄마 아빠 몇 년생인지 몰라 혹시? 80년. 누가? 비슷하지 연령대가. 선생님은 몇 년? 선생님 97년생이야. 오. 아유 미안하다 거짓말해서. 금일 확인 학습에서도 몇 개만 골라서 풀게요. 7번 몇 틀렸냐? 어때? 금일 확인 학습 넘어오세요. 아직 채점 안 한 사람 빼고 채점 한 사람 기준으로. 6번? 보자. 자, 한번 볼게요. 지난달 소와 돼지의 수가 5대 8이야. 소를 누가 키워? 소를 몇 마리 더 사왔어? 소와 돼지. 그럼 누구만 늘었어? 소만 늘었어. 3대 4가 됐고 280마리래. 끝났는데? 누구만 늘었어? 소만 늘었어. 여기까지 해야되니? 근데 280마리를 일단 3대 4로 쪼개봐야죠. 이렇게 쪼개놓으면 소는 더 데려왔으니까 소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돼지 새끼래. 돼지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 입이 잘못했네. 돼지 수는 똑같죠? 돼지 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돼지 새끼라고 해가지고. 자, 3대 4로 쪼개줍니다. 비례배분 어렵나요? 비례배분 할 때 뒤에 뭐 쓰라고? 7. 전체 비도 이렇게 써놓으면 더 편하다 그랬죠. 자, 가봅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280 곱하기 7분의 3이죠. 120. 그럼 옆에 돼지가 그냥 나오죠? 돼지 몇 마리? 120마리. 빼면 되잖아. 소를 전체 마리수에서 빼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소는 늘어난 거야, 안 늘어난 거야? 늘어났지. 돼지가 늘지 않았어. 그치? 그럼 보자고. 처음에는 5대 8로 있었어. 그쵸? 맞아요? 그런데 소는 늘어서 120마리고 원래 몇 마리 있는지 몰라. 근데 돼지는 어때? 여전히 160마리죠. 돼지의 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돼지 수는 안 변했잖아요. 소가 네모에서 120마리가 되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보를 정리하셔야 돼요. 됐나요? 상황 이해됐어요? 그럼 이 네모 구해야 되네요. 내항, 외항, 거꾸로 계산 맞아요? 할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얼마? 그러면 5에다가 20. 얼마? 100. 그럼 몇 마리 늘었어? 100만? 어? 20마리 늘었죠? 이해가 됐을까? 상황 파악 됐을까? 막상 상황을 좀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나만 계속 쉽다고 말만 하는 건가? 쉬워. 이 정도면 할만해. 이거는 진짜 국어 문제야. 국어 같은 문제라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국어의 비문학이라고 하는 국어 능력이야.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하필이면 위아래 다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막 분필이 온몸에. 분필로 칠해져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게 될 줄 모르고 편하게 입고 왔다구만. 7번? 7번 한번 보자. 자, 얼마야? 300만 원이네. 300만 원, 500만 원 투자하여 160만 원. 미안해. 갑의 상황을 봐야 됐어야 됐어. 갑이 얼마 투자하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지를 알았어야 돼. 아이, 참. 이걸 계산했어야 됐네. 갑이 90만 원 투자해서요. 얼마 가져갔냐면 30만 원에 5분의 3인 얼마니? 18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 이걸 계산했어야 됐네. 비례배분해서. 자, 90만 원 투자해서 18만 원 이익이 나는 상황이래. 그랬을 때 얼마 투자해서 90만 원이 이익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이었어. 선생님 완전 문제를. 선생님도 국어가 좀 약한가 봐요. 그러면 이익금이 5배가 늘어나야 되니까 투자금도 똑같이 5배를 늘려야 되네요. 450만 원이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금 계산 방향을 완전 잘못 읽었어, 처음에. 되었느냐? 상황 이해됐어? 을은 상관없고요. 갑을 기준으로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90만 원 투자했을 때 얼마 이익이 생기는지 알았어야 돼. 정리라도 잘 해서 좀. 숙제를 안 했고 입력도 안 했고 그냥 왔으면 수업일을 해주니까 그거라도 적어줘야지. 여기다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지금 진짜. 너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야. 어?
9번 해? 9번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안 푼 문제 나중에 따로 질문하세요. 요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거랑 거의 같아서. 지금 12,000원 있는데 5대 3이죠? 맞아요?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거는 12,000원 중에 얼마야? 8분의 5죠? 비례배분 5대 3에서 5 가져갈 거니까 8과 12,000원 약분하면 얼마야? 1500. 언니 7,500원 하면은 자연스럽게 동생은 얼마? 동생은 4,500원 이렇게 둘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돈이 뭐냐? 17 곱하기 네모에서 세모 뺀 거. 맞죠? 이게 언니야. 동생은 11 곱하기 네모에서 세모 뺀 거. 이게 각각 7,500원. 이게 4,500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크기를 비교할 때 합보다는 차를 보라고. 어차피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차는 변하지 않았어. 차는 변하지 않았어.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같은 돈을 썼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아니야. 단순한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 한비랑 혜인이가 있어. 혜인이가 5만원, 한비는 4만원을 가지고 있어. 자, 지금 둘이 얼마 차이예요? 10,000원 차이예요? 둘이 같이 5,000원짜리 학용품을 샀어. 그리고 남은 돈의 차이는 여전히 10,000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 요만큼이 이 둘의 차이야. 맞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에 얼마가 똑같이 늘어나던 또는 얼마가 똑같이 줄어들던 상관없이 언제나 이 둘의 차는 어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의 차 있잖아. 차 자체는 변하지 않아. 같은 만큼 썼으니까. 근데 차가 지금 얼마야? 여기서 보면 6 곱하기 네모만큼 차이가 나죠? 이해돼요? 언니는 네모 17개, 동생은 네모 11개 가지고 있잖아. 둘의 차는 6 곱하기 네모죠. 이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고로 네모는 얼마입니까? 네모 500원인가요? 네모 500원인가요? 여기 넣어보세요. 동생한테 넣어봐. 그러면 5,500원 빼기 세모 4,500원 맞아요? 두 사람이 쓴 세모 얼마입니까? 1,000원 썼죠, 1,000원. 둘 다 1,000원씩 쓴 거야.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일정 정도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같은 값만큼 더해주거나 같은 값만큼을 빼더라도 이 둘의 차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됐을까? 괜찮을까? 11번 넘어갈까? 구하라는 거 뭐야? 기차 길이죠. 근데 선생님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터널이라고 해. 터널이야. 네,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지,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꼬리. 꼬리로 나오는 순간까지가 완전히 통과인 거야. 즉 터널에 기차가 조금 더 걸치지 않은 상태. 완전히 통과. 이해가 됐을까? 네. 완전히 통과라고 하는 건 터널의 시작점에서부터 터널의 끝점이 아니라 끝점을 지나 기차가 빠져나오는 순간까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차 머리 쪽에 깃발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확하다 그랬어. 자, 깃발의 이동 경로를 보면 터널의 길이에 뭐가 더해져 있는 거야? 기차의 길이가 더해져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완전히 통과야. 이해됐어요? 자, 이 상황인데 뭐라고 했냐면 터널의 길이가 900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차의 길이가 네모예요. 맞아요. 터널이 900짜리가 있고 650짜리 두 개가 있네요. 그럼 650짜리도 터널을 이쪽 여기서부터 그리자. 650짜리도 지나가는 건 이렇게 지나가겠죠. 기차가 머리로 들어가서 꼬리로 나오는. 그러니 얘는 650m의 기차의 또 길이만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얘 몇 초 걸렸어요? 30초. 얘 몇 초 걸렸어요? 22초.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없어요? 250 차이에 8초. 잘했어요. 이거지. 이 기차는 요 차이만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이 앞에 있던 문제랑 다 똑같아. 같은 값이 더해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 차이를 보라 그랬죠. 차이가 몇 미터입니까? 250m죠. 이 기차는 결국 이 250m만큼의 길이 차이를 몇 초 동안? 8초 만에 지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 여기에 30초 걸리고 22초 걸렸다는 건 이 거리의 차만큼, 즉 250만큼을 8초 만에 지나갔다는 뜻이야. 이 기차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30초가 걸렸다는 건 이거 봐봐. 250m 가는데 8초 걸렸고 전체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2초 걸렸다. 얘 거 가지고 해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차는 어차피 250m를 8초에 지나가고 있어. 근데 아래쪽 터널을 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지나는데 22초 걸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터널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으면 기차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해요? 터널 길이만큼 빼면 기차가 나오겠죠. 아니야? 안 됐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기차는 250m를 8초에 지나가. 그러면 22초 동안 지나간 길이 전체는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알 수가 있다고. 이거 안 다음에 터널 길이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예. 거꾸로 계산 갑니다. 8 곱하기 네모가 5,500. 2 곱하면 500이고 11 곱하면 5,500이죠. 맞아요. 고로 나눗셈 해야 돼. 네모는 얼마야? 바로 구해요. 바로 구해. 바로 구하라고. 왜 못 구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못 구하냐고? 네. 687.5잖아. 왜 이걸 못 하냐고? 네, 자, 여기서 650m 빼면 되겠죠. 자, 687.5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여기서부터 터널부터 기차 끝까지의 거리죠. 650 빼면 37.5m. 왜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지죠, 지금 사실. 중학교 기본 문제예요. 진짜야. 그러면 매번 얘기하지. 선생님 어떻게 그걸 풀어요? 아니,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의 도구와 방식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확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을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죠. 여러분들 327 곱하기 13 문제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기 막 미치게 어려워요? 할만하죠? 쉽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줘봐 어떨 것 같아? 울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터널 문제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으로 풀 수 없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뭐냐면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색하고 이런 상황에서 풀면 미치기 어려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분석할 수 있게 중학교 방식의 수학 문제 도구를 익히면은 이 문제 엄청 쉬워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할만한데? 이거는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당연히 다 맞아야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이거 풀이 과정까지 다 맞아야지. 이렇게 중학생들은 생각한다고. 어떤 중학생들? 잘하는 중학생 아니고 보통의 중학생들도. 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야. 중학생이 되면. 근데 중학생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학적 도구들을 더 잘 익혀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할까? 더 할까? 더 있어? 네. 12번은 어때? 저 12번. 12번은 어렵지 않아요. 12번 너무 쉽잖아. 12번 아주 쉬운 문제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치고 나서는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자, 요거 선생님 설명 끝나면 가서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도 모르겠는 거 질문하시고 없으면 바로 시험 보고 오늘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13번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 기억 더하기 니은 몇 도예요? 5대 3으로 쪼개래요. 180 곱하기 8분의 5. 근데요? 할만하죠? 아니야? 소수로 나타나는. 평행한 두 직선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두 개 더하면 몇 도라고? 180도지. 5대 3으로 쪼개라는 거지. 비례배분이죠. 180 곱하기 8분의 5. 그쵸? 약분하면 22.5 곱하기 5. 이렇게 되나? 뭐? 네. 넘어갈게요. 가로와 세로비 3대 5 직사각형. 가로 1.3배, 세로 5분의 2배로 줄였어. 세로 만든 직사각형 둘레가 118이래. 응? 가로는 3 곱하기 네모 곱하기 1.3이니까 네모 곱하기 3.9죠. 세로는 원래 길이가 5 곱하기 네모였는데 5분의 2배가 되었다고 하니까 네모 곱하기 2죠. 맞아요. 그럼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입니까? 가로 대 세로의 길이비가 39대 20인 거 이해돼요?
3.99 2니까 둘레가 118이래. 그럼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더하면 얼마야? 59겠죠? 이해 안 되나? 둘레가 118이면 가로 하나에 세로 하나면 절반이잖아요? 가로 길이. 근데 그걸 39대 20으로 비례배분하래요. 59를 39대 20으로 비례배분하래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지금 변의 길이죠.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가로 39, 세로 20, 넓이 780. 끝. 여기까지. 자, 정리하고 오답노트 쓰시고